안녕하십니까. 윤여민입니다. 2023년 8월 9일, 장 시작 전 한번 좀 방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번 주 제가 볼 때는 좀 주간 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주간 일정 관련된 부분들,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좀 제가 볼 때는 좀 시황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늘 좀 이제 한 주를 시작할 때, 뭐 한 주라든지 혹은 뭐 이제 월간 아니면 이제 주간으로 시작할 때는 항상 경제 지표 발표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,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장 중간에 이제 중국 관련돼서 7월 수출입 물가가 좀 데이터가 발표가 됐죠. 그러면서 좀 이제 우리나라도 약간의 좀 흔들림이 좀 있었는데,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중요하고요.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뭐 우리나라 이제 옵션 만기일 있습니다만, 이제 목요일이면 이제 우리나라 밤 목요일이니까 이제 금요일 날 우리나라는 이제 좀 적용이 되겠죠. 목요일 날 CPI가 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금요일에 이제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제는 이제 중국의 물가 지표가 저 수출입 데이터가 좀 발표가 됐고, 그다음에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중국에서 뭐 M2 통화공급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되고요. 목요일 같은 경우 옵션 만기일이 있고, 그 다음에 저녁에 미국에서 CPI 발표, 그 다음에 금요일은 그 CPI 발표가 지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좀 그러한 순으로 제가 볼 땐 이번 주 지표 일정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특히 뭐 이제 CPI 관련된 부분은 이제 3.3% 얘기가 나왔죠. 지금 6월보다는 이제 웃도는 수치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, 아무래도 이제 유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, 유가가 상승된 부분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좀 CPI에 제가 볼 때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이런 경제 지표 항상 지금 이제 주초에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, 지금 이제 이 코스피, 코스닥 지금 2분기 실적 뭐 계속 지속되고 있죠. 지금 8월 15일 전까지 계속해서 좀 발표가 됩니다. 특히 이제 오늘 8월 9일이니까 관련된 업체들도 지금 이제 계속 발표가 나오고 있고, 지금 이제 코스피, 코스닥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여기 제목에도 적어놨습니다만, 뭐 코스피는 조선, 통신 서비스가 흑자 전환, 그 다음에 기계 쪽에서 이제 상당히 아웃폼하고 있고,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이제 많이 나오고,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뭐 화장품 쪽, 그 다음에 기계 자동차 쪽에서 지금 선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좀 산업들에 대한 부분들, 좀 2분기 실적 시즌과 함께 좀 더불어서 좀 이제 섹터 그 안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종목들에 대한 선별 작업을 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 큰 틀을 놓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경제 지표가 이렇게 발표가 되고, 그 다음에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좀 섹터가 좋은 섹터가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지금 이제 남아있는 기업들 중에서 언제 실적 발표가 되는지, 이런 부분을 분명히 좀 구분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그 일단 뭐 어제 좀 이제 좀 시장 자체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.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일 연속 좀 하락 마감하고 있고,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3일 연속 하락 마감을 하면서 일단 뭐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좀 말하기는 좀 그런데, 일단은 뭐 계속 음봉으로 마감을 하니까 사실 이제 계좌 자체는 좀 힘든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, 좀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앞에서 언급드렸던 경제 지표 중에서 지금 중국 자체가 좀 많이 밀렸죠. 그래서 수출 데이터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는 어떤 우려에 대한 부분들, 여기 또 위안화 가치가 좀 하락을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환율이 지금 다시 1315원으로 올랐죠. 그래서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오르면서 좀 외국인의 수급을 좀 힘들게 만드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어제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이제 이 얘기가 나왔어요. 무디스가 미국의 지역은행 신용 등급을 하향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죠.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 선물이 좀 밀렸고, 그 장 후반에 좀 어느 정도 좀 부담이 되는 뉴스로 자극을 했고,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CPI가 좀 이제 높게 나올 것이다라는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볼 때 같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사실 여기 좀 적지 않았습니다만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어제 이제 미국과 대만의 공식적으로 무역 협정에 대한 체결이 이제 좀 제가 볼 때 뉴스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중국의 반발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좀 이런 뉴스도 좀 나왔고요.
여기에 더해서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중국을 방문하기 위한 어떤 행보를 하고 있죠. 특히 이제 아소나로 부총재가 지금 이제 대만을 방문한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미국과 일본이 계속 대만을 방문한다. 좀 제가 볼 때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어제 점심 때부터 지금 이제 무디스가 미국의 중소은행들 10곳을 무더기로 신용강등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좀 이제 미국 선물 시장 밀렸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제 본장에서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무디스가 대형은행 신용 등급을 대거 내린 여파로 은행주가 하락 동반 약세를 보였다. 그래서 뭐 다우존스 0.45% 지금 이제 하락 마감했다라고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지금 뭐 어제부터 지금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에 제가 볼 땐 영향을 줬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선 반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뭐 중국의 지금 이제 지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 수급적인 측면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금요일까지 CPI 발표까지 좀 이번 주는 살짝 좀 힘든 구간. 근데 이제 저는 뭐 하락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좀 상승의 어떤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보기 때문에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2700선을 보러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주를 좀 잘 이용해야 되는 좀 그러한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좀 테마별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. 특히 이제 뭐 초전도체 관련돼서는 워낙 좀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정의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과연 이 초전도체라는 것이 뭐 존재하느냐 혹은 뭐 이제 샘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효과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대부분 다 하한가 들어갔죠. 특히 이제 시간의 거래가 아니라 지금 한 오후 2, 3시부터 지금 약간 하한가를 좀 지켜가는 종목들이 몇 개 나왔는데 미국에서 이제 아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좀 제가 볼 때는 시간 외에서 좀 뭐 한 마감부터 시간 외까지 상당히 좀 강하게 지금 주가가 밀렸고요. 지금 뭐 예를 들어 신성 델타테크 보게 되면 고가가 29.84%니까 이제 상한가죠. 근데 거기서 지금 이제 저가가 21.94% 마이너스니까 약 위아래로 한 50% 움직였습니다. 이제 물론 이제 마감은 마이너스 6.45%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위아래로 50%가 움직이는 것 자체는 상당히 변동성이 강한 상황. 근데 이제 초전도체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샘플이 제공되고 지금 이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확실하게 언급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변동성이 상당히 강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약간의 좀 테마성, 특히 이제 수급의 어떤 좀 제가 볼 때는 갈 길을 잃은 2000년에 나온 수급의 갈 길을 잃은 좀 수급들이 좀 이런 테마에 대해서 지금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좀 고수의 영역, 트레이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 건드리지 않기를 좀 제가 볼 때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시장에서 그냥 일반 테마 혹은 뭐 일반 업종으로 올라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AI랑 이제 로봇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특히 AI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 네카오 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 네카오도 네카오입니다만 일단 삼성전자가 먼저 좀 이제 시동을 걸었죠. 삼성전자가 애플 같은 좀 빅테크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뭐 챗 GPT 같은 거를 좀 이제 활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삼성전자도 질 수 없겠다. 뭐 이런 좀 얘기가 나왔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솔트룩스랑 이제 제가 볼 때는 어 챗GPT 관련된 부분에서 혹은 뭐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좀 AI를 좀 진행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특히 이제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8월 2일 날 지금 이제 신고가 썼죠. 좀 약간의 좀 고가권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AI 테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먼저 좀 어떻게 보면 좀 건드렸던 부분들 여기에 네이버가 지금 하이퍼클로버 X를 좀 발표한다는 좀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도 주가가 좀 상승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.
결국 이제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 같은 경우는 8월 24일 날 지금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8월 24일 날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일정 매매를 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주의할 날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8월 24일 이후에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런 지금 이제 하이퍼클로버 X를 통해서 어떤 AI로 좀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꼭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결국 이제 AI로 돈을 버느냐, 네이버 2분기 실적 좋았습니다만 AI로 결국 돈을 버느냐가 좀 상당히 향후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,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가 제가 볼 때는 좀, 그, 좀 하나의 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2020년부터 이제 로봇과 관련된 부분, 특히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에서 먼저 좀 드라이브를 걸었는데, 뭐 최근에는 뭐 휴머노이드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가 봤던 거는 헬스케어, 지금 이제 보핏이라고 하는데 요게 지금 그림에서 보면 지금 이제 여기 다리에 차고 있지 않습니까?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뭐 노인분들,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한 좀 이제 보핏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올해 제가 알기로 이제 상용화가 된다고 하는데 요런 부분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AI를 닮은 이제 뭐 인간을 닮은 AI 로봇이 나온다고 하죠. 휴머노이드가 나온다고 하니까 또 로봇도 제가 볼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좀 거의 인수하는 짓 하면서 지금 이제 로봇에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신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AI든 뭐 로봇이든 삼성전자가 이제 어쨌든 좀 시작을 한 것 같고 AI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로봇과 관련된 쪽에서, 죄송합니다. AI 같은 경우는 네이버 쪽에서도 지금 이제 같이 불을 지피면서 제가 볼 때는 좀 쌍두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. 근데 이제 AI 관련된 부분들은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8월 24일에 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일정 매매를 좀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로봇은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된 부분에서 좀 자회사가 거의 자회사죠. 그러면서 이제 좀 보핏에 관련된 부분들, 여기에 플러스 이제 휴머노드가 나오는 상황인데,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.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두산 로보티스가 좀 상장에 좀 앞두고 있죠. 뭐 10월달 상장 예정이고 지금 예비 청구 심사 중인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, 로봇 관련된 부분도 지금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10월 전까지 좀 일정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.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AI보다는 로봇이 좀 더, 일정상으로는 좀 길게 편안하게 좀 이제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제가 볼 때는 선두권으로 보면서 밑에 있는 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 뉴로메카라든지 뭐 뉴로메카도 제가 볼 때 차트 잘 만들고 있고요. 뭐 SPG 같은 경우도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따라가는 종목이니까. 그리고 이제 SBB 테크 같은 경우도 저는 뭐 차트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일반 섹터들이 다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로봇 섹터나 A 섹터가 좀 이제 반등이 나오는 상황인데 일단 저는 뭐 AI보다는 좀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AI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엠로 같은 경우 뭐 제가 볼 때는 이 종목도 지금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눈여겨볼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뭐 AI 로봇 뭐 다 봐야 되는 섹터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 좀 시장을 이기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일단 뭐 이번 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든 일정이긴 합니다만 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전략을 잘 짜시면서 오히려 이번 주를 좀 활용하는, 그래서 뭐 로봇이나 AI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좀 보유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좀 수익에 관련된 부분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좀 결실을 맺고 오히려 지금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서 오히려 이제 지수가 반등 나올 때 오히려 좀 이제 수익 실현하는 좀 그러한 전략을 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좀 장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좀 파이팅 하시고요. 또 다음 주에 어떻게 보면 웃는 모습으로 한번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